처음으로 확인된 북한군 파병 정황이에요. 깊어지는 북러 밀월, 이거 상당히 경계가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보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한 것, 3명 이상의 북한 병사가 부상당한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격전지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북한군이 거기서 왜 발견됩니까? 예? 우호 군인 북 장교단이 있던 시험장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라고 러시아 측에서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군 사망 소식까지 확인되자 북러 조약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제4조 북한과 러시아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 북한군 파병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더 짙어지고 있고요. 일정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파병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인데. 자, 일단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북한군 인력이 러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에도 정보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각종 건설 작업의 동원 계획. 우리 정보당국, 러시아가 북으로부터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받았다. 우크라이나 향해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우리 정보원은 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좀 파악을 해야죠.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북러 군사 협력 심화 가능성, 전투 부대 파병 여부 등 모든 가능성 주시해야 된다. 우리 정부 입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예. 이거는요, 그냥 북한의 뭐 재래식 뭐 탄약이나 포탄을 대거 지원해 준다는 것과 북한이 북한군을 파병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근데 현재 어쨌든 그 전투병의 파병까지는 아니어도, 예, 북한군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래식 무기들을 다 전달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포괄적인 동반자 전략적 그 조약 이후에 북러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밀접하게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과연 이제 전투병 파병까지 만약에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남북 관계나 또 미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외교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 양쪽의 공동의 이해관계들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와 고립돼 있는 상태를 러시아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충족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북러 관계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만들어 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태라고 보여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어떤 밀약을 맺고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여성이 북한 선전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приготови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топ-коктейль. Для жизн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магазины, библиотеки, кинотеатр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глаза бросаются необычные красивые высотные постройки, а самым высоким является 70-этажный небоскреб. 지금 끈끈한 준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군사 분야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내세울 수 있는 건 문화, 교육, 관광 이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그 러시아 여성이 북한의 어떤 사회 인프라와 뭐 북한 음식 같은 것도 SNS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북한 군 병사가 그 접경지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의 어떤
반대급부 같기도 하고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예요.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정도의 군사력이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전쟁을 오래 끌 것인가? 저는 그거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 뭐 무기도 형편없고 그다음에 러시아 또 군인들도 생각 외로 이렇게 굉장히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인력과 북한의 병력과 북한의 무기가 필요한 나라가 그게 러시아다. 그다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아주 바닥인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푸틴하고 김정은이 악수하면서 서로한테 필요한 것들을 서로의 그 이해관계와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동맹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가운데 러시아에 북한 병사까지 보내고 있는 북한과 잘 못 지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안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14정상선언은 이어진 두 정부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입니다. 뭐 원칙론적인 얘기로만 해석하면 오신환 의원님, 네. 남북 관계가 좋으면 뭐 좋죠. 뭐 남북 리스크도 북한 리스크도 없어질 것이고 불안감도 없을 것이고. 근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병사까지 보내고 있고요. 네네. 핵 개발을 굉장히 지금 고도화해서 미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 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괴물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까지 공개하고 있고, 우리 군사 기밀 빼내기 위해서 해킹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북한과 평화롭게 계속 지내면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될 것이다 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현실 파악이나 현실 상황에 대한 진단이 좀 너무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대화나 북한을 계속 옹호하는 것이 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로 이어졌다라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어떤 진전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이런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1기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맥메스터가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은 방어적 차원의 핵 개발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의 상황들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지난번 9.19 6주년 기념식에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걸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직 국가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저렇게 그냥 단순히 대화 일변도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남북 관계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원칙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뭐 대결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노력은 계속돼야 되죠. 특히 우리 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남북 관계 아닙니까? 그 갈등 요인이 부각될수록 또 군사적 대립이 강화될수록 어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화를 위한 노력, 대화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원칙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